안녕하세요. 김명철입니다. 자, 선생님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입시 변화와 흐름, 그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변화는 전형, 그 예고사항도 함께 포함해서 2021학년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연세대학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은 연세대와 고려대는 수시에 있어서 선발하는 철학이나 방향이 굉장히 상이한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연대는 기본적으로 21학년도에는 면접형이라고 하는 전형이 있었죠. 그래서 1단계에서 3배수로 뽑는데 학생부 40과 서류 60, 특이한 거는 이제 내신 성적 40이랑 서류, 흔히 말해서 이제 비교과로 불려지는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1단계를 3배수로 뽑고 2단계에서 60%의 면접을 비중을 두니까 이제 면접의 그 비중이 원래는 되게 높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면접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 2020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지문제 시험 구술과 그다음에 서류 기반형 면접을 같이 보는 등 면접의 어떤 실질적 비중이 좀 높은 그런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그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면접으로 바뀌면서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확인 면접으로 이제 진행하는 걸로 해서 면접의 변별력이 굉장히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대학과 특이한 게 이 학생부 40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Z 점수와 등급 점수를 각각 50% 반영한다. 요 얘기가 있는데 Z 점수 같은 경우는 이거 산출하는 방식이 입시 요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Z 점수가 높으려고 하면은 편차가 적은 모집 단위에 있어서 나의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편차가 굉장히 크고 그런 데서 이제 내가 성적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 고등학교에 약간 수준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대가 이 Z 점수를 통해서 일정 부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급 분포,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성취사항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대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었고요. 지원 자격이 2021학년도에 3%로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직윤을 쓰는 애들이 그냥 다 쓰는 어떤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생부 반영 방법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재밌는 거는 실제 이제 이걸 지원을 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이제 성적 분포를 보게 되면 좀 재밌습니다. 뭐냐면 작년에도 그랬고 2020학년도, 21학년도도 그랬겠지만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교과 성적이 아주 강하게 반영이 됐다면 21학년도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19학년도, 20학년도를 보게 되면 교과 성적이 아주 강한 학생들끼리 어떻게 보면 원서를 내서 합불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80% 컷을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편차가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1.85, 1.84, 1점대 뭐 중반에서부터 후반까지 형성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그 자연계열에서 천문우주학과가 이게 되게 낮은 학과 그룹군에 속하는데 내신 성적이 더 높죠. 그러니까 하위권 학과에 약간 좀 몰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영 같은 경우가 2점대 초반이랑 1.63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걸 봐서도 지원자의 성향이 뭔가 내가 스펙이 잘 안 갖춰져 있거나 비교과가 약간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위권 학과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내가 내신 성적은 약간 좀 부족하지만은 활동 후 수영을 함께 쓰거나 아니면은 과감하게 연대를 2장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제 상위권 학과를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입시 결과도 단순하게 내신 성적 위주로만 나오지 않아요. 이게 고대랑 차이거든요. 그리고 고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면접형은 수능 최저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연대 면접형에 있어서 그 최대의 관건은 뭐냐? 이름에서 면접형에서 면접이 제일 중요할 것 같지만은 1단계에 있어서 비교과적인 역량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20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은 합격자 평균이 1.71이었어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1.49 정도가 됐고요. 그래서 요런 게 있고, 지원자 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직윤과 거의 겹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밌는 거는 2019학년 입시에서는 총 합격자의 80% 것이 2등급이 넘었던 모집단이 4개였는데 2020학년도 13개가 나타났어요. 입시 결과가 좀 낮아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올해는 또 이제 3%에 대한 제한이 있고, 그다음 면접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최종적인 2021학년도 입시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은 면접형의 입결은 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성적이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해서 널뛰기 하는 학과들 있잖아요. 널뛰기 하는 학과들이 좀 존재를 해요.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에는 2019랑 20을 비교했을 때 1.59에서 3.24까지 하락한 게 있고, 그런 어떤 학과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이걸 보고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사회복지를 성적이 좀 낮은 친구들이 넣게 되면 흔히 말해서 피를 볼 수 있는 거죠. 서울대, 연대, 고대 입시는 전년도에서 그 경쟁률이나 입결이 다 공개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만 보면 안 되고요. 최근 한 3년 정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연대 면접형은 기본적으로 단순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교과 이해 요소들,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성적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전형의 성격을 잘 살려서 하위권 학과 같은 경우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유형이 바뀌었다는 말씀은 드렸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면접형이 2021학년도까지 있었는데, 2020학년도, 21학년도까지 있었는데, 22학년도에 학생부 교과전이요. 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2022학년도죠. 2022학년도에서는 교육부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중을 높이든가 아니면은 수능 정시를 높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대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면접형과 그다음에 이제 학교생활 우수화 전형 이런 것들 막 운영을 했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을 도입을 했어요. 추천형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적용될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특징은 이제 재수생 지원 못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3학년 재학생들 기준으로 5%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접형을 할 때 3% 제한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인력풀이 적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하게 되면은 교과 성적이 아주 강하게 반영될 것 같잖아요. 연대는 고대랑 생각이 제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다른지 좀 이따 말씀드릴 것 같고,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2022학년도에서 교과 과정 중 다음에 최소 이수 단위 요건은 충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로 선택 과목 무조건 한 과목이 들어야 된다. 이수 안 하면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죠. 서울대는 심화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을 듣는 경우에 이제 가감점을 하는데 아예 지원을 못하게 하는 장벽을 만들었어요. 근데 보면은 진로 선택 과목 한 과목, 일반 선택 과목 5과목 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으냐면은 일반고 내에서도 그냥 평범한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애들이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애들이 원서를 못 넣거든요. 검정고시 당연히 이제 성적이 없으니까 못 넣을 것 같고, 그래서 일반고 내에서도 전문계 고등학교와 같이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학교들에서 내신이 그냥 우수한 애들이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걔네들이 와서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걸 좀 봉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이 선택하거나 그 과목의 성적이 좋아야지 합격하는 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게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 이 전형을 만든 사람들, 이 연대 입학처의 심리가 중요합니다. 교육부는 이제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으로 학생들의 합불이 결정되게끔 하는 게 취지인데 연대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1단계는 모집 단위에서 5배수를 뽑아요. 5배수.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봤을 때 연대 면접형이나 고려대 추천자 전형 같은 경우가 경쟁률이 5대1을 넘는 경우나 그 학과가 많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1단계에서 교과 성적으로 뽑는데 우리가 이제 그 5% 추천 인원이 배당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 같아요. 6장 중에 1장 카드를 쓰는 거는 맞는데 그 내에서도 연대 카드를 쓰는 게 맞느냐 그런 어떤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학교의 어떤 레벨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5배수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2단계가 좀 결정적으로 작용하게끔 전형을 설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연대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금방 봤지만은 서류 확인형 면접이었잖아요. 근데 2022학년도는 제시문 기반형 면접으로 한대요. 물론 이제 연대가 세부 내용은 추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요게 굉장히 변별력 있게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의 면접형에서 서류 기반형 말고요. 제시문 기반형 면접 문제 같은 경우도 서울대 일반 전형급은 아니지만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이해력과 분석력을 평가하는 문항들을 많이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으로 운영은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각 고등학교에서 5% 안에 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걔네들끼리 싸움인데 걔네들 중에서 어떤 그런 그 면접을 통해서 어떤 그런 지적인 역량들을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내년에는 어떤 학생들이 좀 유리하냐면 서울대 직윤카드를 못 받고 일반고에서 일반 전형, 서울대 일반 전형을 노리는데 고려대를 쓰기에는 수능 최저가 높아서 좀 어려운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이 면접형을 좀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그 활동 수용 전형 있잖아요. 걔네들은 1단계부터 비교과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과 역량은 조금 낮아요. 내신은 극강으로 좋아요. 그래서 서울대 직유는 1단계부터 비교과가 들어가니까 비교과가 약하면서 내신이 좋고 수능 최저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면접을 잘 준비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도 대략적인 거는 지금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보통 이제 그동안에는 학년별로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고대 같은 경우가 3학년 때 비중이 굉장히 좀 높게 잡아놓고 1, 2학년에서 좀 낮게 이렇게 설정을 했었는데 연대 이번에 발표한 2022학년도 입시 전형에 있어서는 그 학년별 반영 비율이 아니라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비율로 정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성적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영 과목 A, B는 뭐냐면 A는 국영수 사과에 관련된 거고요. B는 흔히 말해서 국영수 사과를 제외하는 과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국영수 사과를 제외한 과목은 감점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고 반영 과목 같은 경우는 배점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ABC 등급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A 20점, B 15점, C 10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반영 과목에 대한 등급을 이렇게 이제 급단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요 전반적인 사항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요 산출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평가가 ABC가 조합이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나오는 걸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리하게 되면 연대 면접형이 2022학년도부터 교과 전형의 모습을 갖추지만은 결론은 교과 성적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면접적인 역량이 과거 면접형과 다르게 더 비중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됩니다. 활동 우수형을 한번 볼게요. 2021학년도 이제 활동 우수형이라고 불려지는 게 있는데 1단계가 서류가 100%죠. 그러니까 서류가 10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과, 비교과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2단계 면접도 40%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가 면접형과 달리 비대면 현장 녹화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재시문 기반형 면접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충실한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문항의 난이도는 서울대 일반 전형보다는 쉽기는 하지만은 고려대랑 비슷한 어떤 그런 수준의 측면을 가지면서 역시 기본적인 학생들의 이해력, 분석력,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면접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최저는 없었죠. 그래서 성적대 라인을 보게 되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가 1점대 후반에서 2등급대 뭐 초반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80% 컷이 2등급대 중후반도 막 보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활동 우수형 전형 같은 경우는 정리하면 일반고에서는 서울대 직윤 쓰는 애들이 연대 면접형이랑 화루를 같이 써요. 그래서 서연고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자 풀은 서울대 직윤, 면접형, 화루까지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서울대 직윤제 이외의 애들 같은 경우에 정도 2등, 3등, 4등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일반고에서는 내가 비교과가 잘 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는 친구들이 이제 원서를 쓰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도 있고요. 특목자사 같은 경우에는 뭐 2등급 때에서부터 3등급 때 다 쓰죠. 원서는 4등급 때까지도. 4등급 때는 잘 안 써. 4등급 때 이제 고려대 쪽으로 많이 쓰고 4등급 때는 연대 특기자 전형을 좀 쓰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활동 우수형 전형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2등급에서 2.5등급 사이 있죠. 요 등급의 합격자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면접형은 인문계가 7.1%, 자연계 2.3% 정도밖에 안 돼요. 면접형은. 화루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가 12.6%, 자연계가 4.7%예요. 2배 가까이 많아요. 그러니까 2등급 대 초중반이 이런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체 평균한 거기 때문에 약간 하위권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더 잘 나타나는 거죠. 저도 이제 컨설팅 지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문헌정보학 같은 경우가 연세대 인문계열에서는 좀 낮은 그룹에 속하는 학과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2등급 대 초반인데 비교과가 조금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적극 도전해서 이제 합격한 케이스도 있고요. 자연계 간호학과가 요 그룹군에서는 좀 낮은 측면이에요. 간호학과 자체는 세지만은 스카이를 가려고 하는 자연계 아이들이 간호학과를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게 약간 좀 애매한 측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내신 성적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활동이 잘 나와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합격한 그런 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에서는 2.5에서 3등급 사이도 합격자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면접 난이도는 제가 아까 이제 일반 전형보다는 훨씬 더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대가 국제형 전형이라고 있는데요. 국제형. 화루랑 국제형이랑 이제 같이 그룹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국제형 전형 같은 경우도 뭐 선발하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국제형 전형으로 혹시 합격한 케이스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반고에서? 일반고에는 거의 많지가 않죠. 얘네 같은 경우는 국내고에서 지원 가능한 학부가 정해져 있어요. 아시아학 전공, 융합인문사학부, 융합과학공학부. 이게 다 송도 캠퍼스에 있는 거거든요. 송도 캠퍼스에 있는 특성화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원하는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합격한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지원자 평균은 한 3등급에서 2.47 정도 내외다라고 하는 건데 특기자 전형이랑 같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원하는 풀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특목자사 중심으로 해서 일정 내신 등급이 되는 친구들이 선배들이 그동안에 이 전형으로 어떻게 갔는지 그 학교의 특성이 있잖아요. 고등학교의 특성.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영향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고에서는 뚫기가 쉽지 않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고에서 내신이 1등급부터 후반에서 2등급부터 초반만 되면 활동 우수형 쓰거든요. 국제는 굳이 안 쓰거든요. 그런 어떤 측면들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학과가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학년도에는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어요. 뭐 지원 자격도 뭐 특별한 지원 자격 조건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단계별 전형을 하면서 제시문 기반형 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가 않고, 그다음에 국제형 같은 경우 뭐 지문은 영어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2021학년도 우리 요 활동 우수형이랑 국제형 전형 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능 체제가 없었거든요. 수능 체제가 신설이 됐어요. 근데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고려대학교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고대는 계열적 합평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전형에 수능 체제가 높게 설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고요. 인문사회가 국어수학에서 한 개 포함해가지고 이합사. 그러니까 내가 국어에서 2등급 받고 사탐에서 2등급 받으면 되겠네요. 영어는 3등급 이내야 되고, 뭐 고대처럼 그렇게 완전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야 되겠다. 이런 어떤 사항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큰 벽은 아니지만은 이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원래 연대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이제 메리트였는데 고대와 비교해서 그게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면세대가 논술 전형이 남아 있고요. 이 남아 있는 건 2022학년도에도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대 논술 같은 경우가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죠. 2022학년도도 마찬가지예요. 논술로만 뽑았고요. 2021학년도에도. 그래서 이제 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과학을 나눠서 보는데 과학이 이제 과투 수준까지 사실 나오죠. 요거에 대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는 근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별로 어떤 과학 과목을 봐야 될지, 과학 논술을 봐야 될지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한 심화적인 공부를 한 친구들한테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논술 전형의 이 연대 논술의 특징상 실제적으로 제가 느낀 결론은 뭐냐면 오랜 기간 준비해 합격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준비해 합격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시문에 대한 이해와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분석력 이런 것들이 뛰어난 친구들이 문제 포맷을 기출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적응력을 길러서 시험장 가서 합격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좀 잔인한 표현을 말씀드리자라고 하게 되면 연대 그 인문계열 문제가 영어 제시문도 나오고 수리적인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제 기출은 꾸역꾸역 풀 수는 있지만은 시험장 가서는 기출이 똑같이 안 나오잖아요. 새로운 상황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적응력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적응력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장기간 준비한 친구들이 유리하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대학이에요. 그 거꾸로 말하면은 성대라든지 중앙대, 경희대는 공부한 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연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뽑는 인원도 적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대는 논술 전형을 메인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는 제가 연대랑 완전 반대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이제 추천 전형을 운영을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 이제 자소서가 올해 선택이었죠. 21학년도에. 그래서 올해는 학생부 60에 면접 20, 서류 20. 비교과 비중이 굉장히 좀 낮은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죠. 교과 성적이 교과 100%니까 굉장히 높고 면접 같은 경우 20%인데 실제적으로 올해는 업로드 면접이죠. 30초에서 1분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였어요.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학생부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 추천 전형 같은 경우도 추천 지원 자격이 되면은 당연히 지원하는 거고 그 학과에 대한 전공적 합성을 좁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과에 대한 호환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최저죠. 이 최저가 세계합 5, 인문계, 자연계 세계합 6. 이게 굉장히 큰 어떤 벽이 되는 것 같아요. 최저 충족 비율 같은 게 굉장히 좀 낮다. 이렇게 보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추랑 일반 전형 학업 수능과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성적대를 보시게 되면은 이 추천을 2021학년도에 통합한 거거든요. 2020학년도까지는 고려대가 추천 1, 추천 2 이렇게 나눴었어요. 추천 1은 순수 약간 교과 전형에 가까운 그런 어떤 게 있었고, 내신 성적이 극강으로 좋은 친구들. 그래서 보통 1.01, 1.3 사이에 있는 서울대 직윤 풀과 거의 겹치게끔 했고요. 추천 2 같은 경우가 1점대 한 초중반에서 그다음에 1점 후반까지 보통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통합을 했죠. 그래서 내신 성적대 1.0에서부터 뭐 학과의 차이가 있겠지만 1.78, 9까지 이 범위 내에서 아마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쌤도 제가 이제 드린 자료집을 보게 되면 고대는 최저가 중요하다. 고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일 중요한 게 수능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생각보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은 수능 최저 충족률을 고려하면 특정 학과 같은 경우, 흔히 말해서 하위권 학과 같은 경우죠. 그래서 뭐 충원 합격,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런 걸 고려하면 실경률 1.5대 1로 떨어집니다. 대부분 추천 전형이 실경쟁률이 이제 한 2대 1 내외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걸 고려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고대 추천자 전형의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 학업부 수형이죠. 이거는 이제 2020학년도에는 일반 전형이라고 불리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서류 100으로 1단계 뽑고 5배수를 뽑고요. 면접 30으로 하는 건데, 얘네는 그나마 이제 추천자 전형에 비해서 비교과 역량이 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최저가 너무 높죠. 4개 영역에서 7, 4개 영역에서 자연계 8.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에서 어떤 친구들이 좀 많이 되냐면 재수생들이 많이 돼요. 현역대 원서를 냈다가 최저가 충족 못한 친구들이 재수해서 수능 최저가 올려가지고 그동안에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했던 걸 가지고 합격하는 경우가 되게 굉장히 많죠. 상위 70% 컷인데 2020학년도 보게 되면은 교과 등급이 생각보다 좋지 않죠. 한문학과 이런 데 3.6 정도가 나오고 보건정책 이런 데도 2.9, 국제학부 3.46, 2등급 때 중반을 기본으로 해서 뭐 3초까지 형성되는 그런 측면들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전형 같은 경우는 2020학년도를 보게 되면은 경쟁률이 거의 10대 1 정도가 나와요. 결시율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면접 안 본 친구들, 수능 최저가 안 된 거겠죠. 그래서 실경쟁률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면접을 수능 이후에 보니까 면접에 안 온 애들 있겠죠. 걔네들이랑 수능 최저 만족시키지 못한 애들 따지게 되면 실경쟁률이 여기도 2020년대에는 2.04대 1이었네요. 그러니까 추천 전형이든 학업부 수용이든 간에 실경쟁률은 2점대 초반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능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능 플러스에서 이제 기본적인 교과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비교과 역량이 잘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일반고를 보게 되면 합격률을 보게 되면 의외로 높아요. 합격률, 지원율도 그렇고 합격률도 그렇고 한 반 정도 합격률이 50% 정도가 일반고고요. 자사고 2.25점, 그 다음에 외고가 24점. 그래서 이게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대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거죠. 수능 최저가 이제 충족의 한계다. 근데 이건 자사나 특목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자사고에서도 고대 1단계 요 전형 통과해서 수능 최저 만족시키지 못해서 불합격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뭐 특목 자사뿐만 아니라 일반고에 있었어도 수능 최저가 굉장히 중요한 벽이다.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계열적 합형이라고 하는 게 신설이 돼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됐었죠. 도대체 얘는 어떤 애들을 뽑으려고 하는 걸까? 1단계 선발 비율이 높은 거는 요게 이제 모집 단위의 인원이 좀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계열적 합형이라고 하는 애매한 것들을 40% 포션을 주고 있죠.
그래서 계열 관련 활동한 성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왜 계열적 합병이냐라고 고대가 이름을 붙이냐면 전공적 합성을 자기들은 좁게는 안 보겠다는 거죠. 원래 이제 고대가 추구했던 그 방향을 고려를 한 거죠. 그러면서 관련 활동 성과, 계열 관련 활동 경험, 계열적 합성에 부여하는 기타 요소, 그러니까 비교과적인 영향을 굉장히 좀 강하게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그렇죠. 특목자사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최저도 없어요. 고대가 최저가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2020학년도에 연대는 다 없었거든요. 연대는 면접형 하루, 그다음에 이제 논술까지 다 없었는데 그래서 특목자사 애들 중에서 수능이 좀 안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가 연대로 많이 가고 고대는 그 인원을 흡수를 못했잖아요. 근데 그 뺏기는 연대 인원을 고대가 이제 가지고 오려고 만든 전형 같아요. 실제 아직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수능 최저가 없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특목자사의 비중이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고에서도 제가 지금 최근에 1단계 합격한 친구들 보게 되면 특정 학과 같은 경우 뭐 사학과라든지 뭐 역사교육학과 이런 데서 정말 비교과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은 1단계 합격한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내신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고대는 특별하게 21학년도와 22학년도를 비교해서 뭐 큰 차이를 보이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자소서가 폐지되는 거예요. 자소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선택 사항이었는데 자소서를 폐지함으로써 한양대와 비슷해졌죠. 한양대도 이제 자소서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분 같은 경우에 인원을 굉장히 많이 늘렸죠. 모집분 바꾸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인원을 대폭 줄였고요. 종합 전형 일부에서도 약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계열적 합형에서도 약간 줄여서 정시 인원을 왕창 늘렸다. 21학년도에 761명에서 22학년도에 1434명으로 수능 일반 전형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래 고대가 가고자 했던 수능사랑을 여전히 하고 있죠.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에 있어서도 높은 최저, 학부모 수능에 있어서도 높은 최저. 그 다음에 이제 계열적 합형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특목자사의 어떤 포지션이 좀 더 높을 거다.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전체적인 구성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는 특별하게 바뀌는 건 없고 정시 늘어나는 거는 뭐 그거는 서울 소재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다 똑같으니까 그건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입시 변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각 대학의 주요 전형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